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이낙연 후보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응을 하는 거 보면 대단히 계산적이고 정략적이긴 한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하고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수사가 굉장히 난삽하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건 최순실급의 수사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간단치가 않아요. 그 단어가 나왔어요. 김영주 의원님. 그것도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 후보에게 그 단어가 나왔어요. 최순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이재명 캠프의 선대 본부장인가요? 예. 검도를 넘었다.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공격으로서는 진짜 최순실급으로 공격을 한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전체 국민들한테는 일정하게 굉장히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지 머릿속에. 왜냐하면 최순실이란 단어를 썼다는 건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최순실이 갖고 있는 것의 뉘앙스가 뭡니까? 대통령과의 경제 공동체, 예.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눠 먹은 사람. 이렇게.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뭘 알았는데, 가진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최순실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수준에서는 최상위급 어떤 비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나왔지만 유동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지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역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교육 씨가 경기광산공사 사장으로 맞니 안 맞니 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동규하고 한교육 둘 중에 누가 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적합합니까? 저는 그나마도 음식 전문가인 한교육 씨가 더 적합하다고 봐요. 예. 유동규 씨가 무슨 관광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네. 이제 그렇다면 그 말에서 역으로 결과적으로 도지사 선거에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켜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지사도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는데 차분히 아까 우리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내가 뭐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던 우리 동네의 개발 전문가고 일을 열심히 잘하더라. 솔직히 나에 대한 충성도가 있더라. 그래서 경기도 올 때도 같이 일을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 50명이 밑에 캠프에 와 있습니다. 예. 그 동네에 어떤 조합장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측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내하고 한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다 정도로 얘기해도 충분히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파급이 크기 때문에 최순실급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지만 논란은 엄청난 비판이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나온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요. 야당에서 특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동규가 특혜성 배임성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지시 승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인정을 해라. 특검을 받아라는 취지로 오늘 성남시장의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고요. 조례라든가 정관에 보면 성남시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조 5천억짜리 규모예요. 이런 큰 사업을 성남시장이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본인들도 입장을 각각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표, 1번 플레이어 조용히 좀. 조급한 것 같은데 할 말은 특검에서 하라. 윤석열 후보, 선거까지 도왔다는 사람이 측근 아니면 누가 측근? 유동규는 6일동이냐? 왜 측근이라 하지 못하나? 후보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으라 라고 강도 높은 비판들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런 일에서 안 먹은 일이 없거든요. 안 해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해먹었을 리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돼지니까. 자, 이제는 돼지다라고 강하게 이재명 후보는 맞받아
쳤습니다. 대장동 논란에도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울경에 이어 인천에서도 53.88%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2차 슈퍼위크에서도 58.17%로 압승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이 이러면은 그 결선 투표 없이 그냥 이대로 본선으로 바로 가. 그러니까 이재명 단독 후보로 될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지금 현재 추세라면 다 모아도 45% 수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시 100에다 그걸 빼면 한 54%, 55% 가까이 낙승을 하면서 바로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50%만 넘으면 그냥 예. 단독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이제 매직 넘버가 70만 표인데 지금 한 50만 표를 넘었기 때문에 잘하면 경기도 선거에서조차도 결과적으로는 뭐 무슨 서울 마지막 슈퍼 이퀄이 남지 않은 상태에도 충분히 그게 예상되는 그런 수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서울 표 안 까봐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왜냐하면 이게 시차를 두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에 트렌드를 이제는 대세가 가져간다는 것이고 인천이 거의 수도권을 의미하는 표입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플러스 충청 표심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대전 충청에서 어떤 표심 그대로가 여기 인천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흐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어떤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경선 막바지에 소위 말하자면 당내 친문 지지자들조차도 이낙연보다 이재명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 그렇군요. 그리고 그 대지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국민의힘이나 관련돼 있는 뭐 유착 관계에 있는 곽상도 의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이야기 듣고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일주일 남은 경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결과 사실상 결선으로 가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보는 해석이 많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상세히 살펴봤습니다.